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고 비싸지가 않고 이 보험 하나로도 이제 우리가 다쳤을 때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치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쯤은, 그리고 사실 보험이라는 게 부자가 드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할수록 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실손보험을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비싸지도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서 이제 내고 있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실손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받기도 복잡하고 계약 약관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막상 받을 때는 이래저래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받기도 힘든 게 보험입니다. 사실 다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의 이 실손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랑 좀 의견이 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자, 다음은 실손보험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실손보험이 좋은 건 되게 좋아요. 왜냐, 뭐 일정 뭐 약 70%에서 80% 이상은 돌려받고, 나머지 1, 20%만 내가 이제 부담금 내에서만 부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미래가 없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이런 부담의 정가가 서민한테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문제점,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해이라 하면 사실 말 그대로 도덕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되게 자기 양심껏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요게 뭐가 있죠? 과잉 진료가 있습니다. 일부 병원과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진행을 하죠. 말 그대로 과잉 진료입니다.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걸 자꾸 치료하게 만들어요, 병원에서. 당연히 보험금 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양심껏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일반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병원이 의사가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기 쉬운 구조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작은 질병에도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로 사진 하나, 진료 내역서, 상세 내역서죠. 진료 상세 내역서만 어플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조금 있다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청구하기가 되게 쉽고 영수증만 있고 사진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치료받고 오늘 받고 내일 받고 일주일 후에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알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진료와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우리 같은 이제 보험을 들어서 청구하는 이렇게 서민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요 보험료 상승이라는 건데,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로 인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매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죠. 기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요 손해율이라는 거는 내가 월 5만 원씩 내서 5만 원씩 낸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1년이면. 그런데 제가 4개월, 5개월째 뭐 25만 원을 썼다. 25만 원을 냈는데 이제 보험금으로 뭐 70, 80 이상 썼다 하면 사실 연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적게 내고 25만 원이라는 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걸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면서 매년 보험료가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거고,
요거는 크게 기존 가입자들한테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세 번째로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 문제예요.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요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MRI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MRI 같은 것도 뭐 100%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특약으로 넣어도 실손으로 특약으로 넣기 때문에 실손으로 이제 청구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MRI도 특약을 해서 넣으면 실손을 받을 때도 예를 들어서 MRI 한 대학병원이 한 80만 원 정도 하죠. 한 50만 원 정도를 내가 내 돈을 받으면 30만 원을 내게 되죠. 네, 이것처럼 80만 원 다 내야 되면 부담스럽지만 30만 원 정도만 내면 MRI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역으로 말을 하면 병원에서 안 찍어도 되는 MRI를 찍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실손보험이 갖는 문제점의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요 가입이나 갱신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을 많이 한 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갱신할 때 더 보험료가 인상되죠. 마찬가지로 갱신 시 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되게 저렴해 보여요. 그런데 보험료를 갱신할 때는 실손보험도 뭐 여타저타 이유를 막 들면서 급격히 인상됩니다. 급격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하기가 어렵고 해약했다가 또 상황이 어려지면 해약했다가 또 새로 들고 해약했다가 새로 드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적지 않게. 그리고 보장이 점점 축소되죠. 그래서 갱신 시 기존 보장 내용이 축소되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혹 한 가지 예로 어떤 사람은 옛날에 든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실손보험에 사망보험도 같이 포함되는 실손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오죠. 그만큼 보장이 축소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보험에 대해서 옛날 보험이 더 좋다, 옛날 실손비가 더 좋다, 비용이 실손 보험이 더 좋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보장이 좀 확대가 돼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근데 점점 갈수록 보장이 축소가 되고 점점 갈수록 이 보장하는 항목들이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치료가 더 가능해지면서 그리고 발생 빈도도 높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도 매번 이 돈 받으면서 매번 치료비로 이렇게 주기에는 마이너스가 나겠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보장을 축소하고 항목을 나누어 버립니다. 특약으로 없었던 내용을 특약으로 넣게 하거나 하면서 정말 사실 꼼수죠, 꼼수. 다섯 번째는 이제 보험사의 거절 또는 지연이죠. 이게 되게 힘든데 보험사가 여타저타한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사례가 꽤 많이 발생을 하죠. 지연하는 사례가. 이제 이러면 이제 보험사랑 가입자랑 분쟁이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대부분 보험사가 유리합니다. 네. 뭐 단적인 예로 뭐 암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걸렸을 때 코드를 따집니다. 코드. 요 질병 코드죠. 질병 코드라고 해서 꼭 이 해당되는 코드에 속했을 때 돈을 준다, 안 준다, 거절이나 이제 지연이 되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의 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 같은 것도 그냥 암이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 중에서도 되게 보험사에서 가벼운 암으로 치는 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들은 또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담보에 속하지가 않아서 뭐 이런 보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보험사에 이제 돈을 가입할 때는 엄청 청산유수처럼 꼬시다가 막상 이제 일이 진행됐을 때는 거절이나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항상 항목을 좀 잘 가입할 때는 진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형평성 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이제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건강한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내가 들었는데 난 너무 건강해서 돈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적은 사람은 돈은 계속 내고 있는데 계속 많이 아팠던 사람은 물론 큰 병은 아니지만 자잘구레하게 아팠던 사람은 계속 잘 그 혜택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험사끼리는 근데 같은 보험사라면 A는 건강하고 B는 건강하지 않고 같은 돈을 받게 됐다면 계속 그 해당 보험사에서 B한테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또 보험료는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A라는 건강한 사람도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태로 내다 보니까 왠지 물론 건강이 최고지만 돈만 내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좀 건강한 사람한테 전가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요 약관인데요. 약관은 사실 보험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정말 보험, 그리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고 약관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플러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찾아보고 가입하는 와중에 아마 가입하면서 가입 보험 설계사한테 하나하나씩 묻고 따지고 이해를 듣기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형평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다 듣고 있는 보험 설계사분들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단어를 모르는 건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가입자가 자신의 권리가 뭔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뭐가 보장되는지도 모르고 가입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다수다. 사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뭐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보험도 사계가 정확히 어디까지 되고 질병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뒤져봐야 되는 건데 그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실비 문제들의 이제 보완 방법이라면 앞에 말한 한 7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를 좀 하고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 신사 지급 과정을 좀 투명성 있게 강화를 해야 된다. 지금은 전적으로 다 보험사가 알아서 심사해서 알아서 주는 형태죠. 우리는 그냥 받고 돈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만 자꾸 묻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지급 과정을 좀 투명성 있게 법적으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부, 보험사, 의료기관 등 제도 개선 이게 가장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비라고 저 말을 했는데 실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도 그렇고 일반 보험도 그렇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더 좋은 점도 분명히 많아요. 근데 실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해결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뭐냐? 의료보험으로 기능을 좀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비가 자꾸 보험료는 매년 인상이 될 텐데 그러면 서민들의 가중은 계속 부담은 계속 가중이 될 거고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만큼 당연히 의사들도 그 항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나 아니면 그러니까 병원 일부 의사들은 과잉진료나 필요 없는 비급여 항목까지 계속 권유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악순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의료보험으로서 대체를 한다면 오히려 실비가 아니라 의료보험으로 지금처럼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처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제 또 의료보험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오히려 실손보험이 필요가 없고 아까 같은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미래는 이 실손보험을 없애고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